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입니다. 오늘은 국회 김정은 정무위원장을 초청해 선박금융 등과 관련한 지역금융 산업 문제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정치권에서 선박금융공사 유치냐, 정책금융공사 유치냐 한참 열띤 공방이 있던데요. 예. 김정은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선박금융공사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부가 어떤 특정 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WTO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예. 그 위반이 되면은 무역 보복이 따르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는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선박금융공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의 해양금융 관련 기관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내려오게 되면은 해양금융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까지 할 수 있고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부산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만은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업은행에 통합시키겠다는 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번복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좀 많으실 텐데요. 예. 요즘 선박금융공사보다는 정책금융공사를 유치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많은 일을 하시던데 예. 이게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안을 발표를 했다 해가지고 그 안이 그대로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정무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안을 아직 법안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는 자본금 규모가 한 22조쯤 되고 선박금융공사는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선박금융공사보다는 정책금융공사가 내려와서 해양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정책금융도 같이 아울러 하게 되면은 부산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의 역할이나 노력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상임위에서 타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일단은 상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살리고 또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합당한 방법이 정부 안보다는 다른 안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법안이 정부 안대로 쉽사리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국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영화 주도를 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민영화를 제가 주도를 한다기보다도 이 한국거래소가 민영화가 되어야 투자도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 해외 다른 거래소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한국거래소가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순수히 뭐 정부 출자부는 없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방만 경영을 한다 해가지고 공기업으로 MB 정부 때 전환을 시켰는데 그때 전환시키려 할 때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제가 그거 공기업 지정하는 반대 법안을 또 제가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금융위원회 이창동 수석 부위원장이 와서 이 방만 경영만 해소를 하게 되면 바로 민영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공기업이 지정이 됐고 지금은 방만 경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도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마 방만 경영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거래소를 부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빨리 시켜서 그 투자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부산의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정부 간섭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야 이 거래소가 부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영화를 빨리 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KRX 한국거래소에 나아갈 방향을 잘 잡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쉽게 또 해주지 않으리라는 그런 움직임도 간간히 그 보도상에 나오던데 그거는 어떤 게 진실입니까? 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방만 경영에 염려가 있다 하는 점과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 산하의 시장감시위원회하고 정권예탁원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민영화시킬 때는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 민간 기업일 때도 그 기능들이 다 그대로 있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IPO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당장 IPO 해가지고 한국거래소를 상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업에서부터 이렇게 해제를 하고 이 민간 기업으로 그대로 만들어야 이게 투자라든지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정부 쪽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설득을 해서 지금 그 민영화를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것은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세계 슬로바키아 정도만 한 나라 정도만 공기업이고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다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소와 자본 협력을 해야 우리 한국 거래소가 육성하고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하고 이 민간 기업하고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부산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우리 한국 거래소를 파생 상품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민간 기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정부는 그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경남은행 인수전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S 금융지주에서도 지금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정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겠습니까? 제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금융위원회가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남은행 그 인수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경남도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경남도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경남의 어떤 기업인들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고자 해도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뭐 각종 펀드들 이런 형태가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부산과 경남은 산업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거의 이렇게 유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해양금융을 육성을 한다든지 할 때 정부 혜택 보는 그 큰 조선소들은 경남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대구은행은 이게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뭐 섬유 산업 위주로 돼 있고 또 정서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업은행은 이거는 뭐 정부에서 출자한 은행이 그걸 또 다시 우리 국가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렇죠. 정부 돈으로 정부 그걸 산다는 거는 주머니 돈이 삼지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인수전에 끼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펀드 뭐 국민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서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 은행의 중심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불리해 줄 수도 있고 뭐 이 방망 경영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제일 최적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 역할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 균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좀 균형 있게 잘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금융단지 조성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연률도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저기 입주 문제라든지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이제 그 골조로 다 올라갔습니다. 63층이 다 올라가고 내년 한 9월경에 금융기관들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한 2,500명 정도 되고 가족들까지 하면 한 10,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지방세수도 연간 한 200억 이상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해야 되고 뭐 구두 미화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채용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을 100% 또 사회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정부 예산을 굳이 쓰지 않고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복지 혜택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아주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게 바로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전 공공기관 자산관리공사, 예탄결제원 그리고 정책금융 이런 여러 기관들이 부산에 집중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부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짤막하게. 앞으로 이제 뭐 여러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그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이라든지 금융연수원, 탄소배출권 거래소, 국제해운거래소 이런 기관들이 앞으로 문형금융단지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런 기관들이 부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해양금융 파생상품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한 기관들이 부산화, 부산의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국회 정무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 국회 정무위원장과 함께한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